네,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여러분 점심 휴식 시간 잘 가지셨나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 트랙 D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요. 카이스트 출신의 한 사회복무요원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6개월째 단순 노동 업무를 단 하루 만에 끝냈던 일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초청을 해서 행정 자동화를 위한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Z세대 역시 기성세대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이 기회를 창출하게 될 새로운 산업 인재 육성에 대한 논의, 디지털 HRD, Z세대 잠재력을 깨우다를 주제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연사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많은 참여, 질문, 의견,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요. HR 트렌드 인스티튜트의 톰 하크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학습 및 개발 동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HR 분야를 이끄는 세계적인 리더 중 한 분인 톰 하크 대표님께서 계시는 HR 트렌드 인스티튜트는 흐름을 따라가고 포착하여 장려하는 역할을 하며 조직과 사람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한 분야에서는 흐름을 이끄는 트렌드 세터로 자리매김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톰 하크 대표님은 HR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2020년에는 멕시코 최고 경영대학원 중 하나죠. 바로 이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의 석학 방문 교수가 되셨습니다. 발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톰 하크 대표님 지금 연결해 계시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ello.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나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톰 해학이고요. 또 친절한 소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학습 및 개발 동향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접하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링크드인 사이트라든지 또는 저희 HR 트렌드 인스티튜트 웹사이트 또는 제 유튜브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내용은요. 10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현재 트렌드를 내가 정말 활용하고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하나도 안 쓰고 있다면은 트렌드를 전혀 안 따라가는 거죠. 4개 정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트렌드 선도자이시기도 합니다. 10개 질문을 준비를 했죠. 18분 동안 10개 질문을 다 다뤄야 되는데요.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학습과 교육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 내의 문제와 또 실제로 학습 개발 분야에 있어서 학습하고자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영역이 연계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스킬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요? 사업적인 감각, 조직 운영에 대한 지식, 그리고 체계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사고력, 또 사업에 대한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체적인 범위가 충분히 광범위한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경우 저희가 목격하는 것이 학습과 개발 분야에 있어서 학습 및 개발에 사람들이 그냥
조직 내에서의 범위에만 집중을 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키기는 광범위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협력업체, 또 이 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 또 광범위한 전체 사회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죠. 기업 내에서 또는 조직 내에서 우리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전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인사 관련된 전략, 그리고 인사 관련된 관행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공감 능력을 통해서 다양한 단체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그 범위가 충분히 큰가라는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화된, 맞춤화된 접근법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사관리 또는 인력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학습과 개발에 있어서 정말 광범위하게 목격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게 되면 개인화가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니즈, 필요성, 또 바램, 선호도, 역량들을 다 고려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이런 개발과 학습에 있어서 개인화가 있다기보다는 획일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화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필요한 스킬은 마케팅 기법 필요하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케팅 영역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정말 개인화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스킬은 지식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니즈, 어떠한 역량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개인화된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0에서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겼을 때 4 이상이면 저희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학습 기술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술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제가 불행히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기술을 일일이 열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상현실 VR도 하나가 되겠고요. VR이 학습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애널리틱스, 분석, 또 많은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야 되겠고요. 뛰어나야 되겠고요. 창의성도 필요합니다. 기술에 능숙하고 창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 질문에 대한 필요한 스킬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험을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억할 만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수하고 기억에 남는 현실적인 정말 좋은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양한 경험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루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화도 필요하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 게이밍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걸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요? 창의성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창의성이 있어야지만 뛰어난 경험을 설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도 중요한 요소이죠. 우수한 스토리텔링, 좋은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현재 여기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와 지금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필요한 것이 특히 학습과 개발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집중하고 있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교육, 개발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Lit flow입니다. Lit flow는 learning in the flow of work가 되겠습니다. 즉 일을 하면서 그 일의 흐름, work flow 내에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별도의 교실에 놓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lit flow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굉장히 작은 학습 솔루션을 통해서 개개인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크로 러닝, ML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면 결과 중심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또 이 시급성을 느껴야 되고 시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미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7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7번째 질문은 학습 분석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학습 분석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애널리틱스 분야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죠. 애널리틱스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널리틱스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학, 심리학, 많은 관련된 지식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 실상에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배운 내용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지식들을 저희 일상생활에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은 방법론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한 방법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또 사회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8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질문은요. 정말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빠른지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 많은 것들이 그만큼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의 관행들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 느린 것을 느끼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움직일 만한 시급성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급한 난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순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저는 HR, 인사 쪽 전문가입니다만 제가 듣는 많은 불만 중에 하나는 인사 쪽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거나 빨리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스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첩성 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디자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적인 사고는 애자일 방법론과 결합하게 되면 진정한 강점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도 중요하죠. 기술을 통해서
그만큼 또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번째 질문입니다. Question number 9 is 9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정말 인적 자원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that's an enormous when we go over the door. Of course, 사실 이 질문은 이제 광범위한 질문이죠.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사람에게 집중을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기업 또는 조직에 더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트렌드는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기업, 저희 조직과 연결된 관련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지원자, 그리고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 예전에 일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자이고 또 저희랑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했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성 또한 중요합니다. the messenger of management. 경영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주체성을 통해서 이 조직 내에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독립성이 필요하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나는 과연 가시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요. 전문성도 뛰어날 수 있고요. 기술도 숙달하고 또 애자일 기술, 또 애자일 방법론을 다 통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다 알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달 못한다면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정말 눈에 띄는지 그리고 눈에 띄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은 첫 번째 이제 마케팅 역량이 필요하겠죠.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저희 개개인을 더 눈에 띄게 가시성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정말 활용하고 있는지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였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10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트렌드들은 그리고 이 질문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보시고요. 점수가 다 높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yes가 아니고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가 높지 않다면 어떻게 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또 위에 있는 그 역량들을 보게 되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과학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톰이고요. HR Trend Institution에 속해 있습니다. 더 많은 또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제 링크드인에 방문해 주시고요. 또 연결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1천 맺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발표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또 Q&A 세션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시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톰 하크 대표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질문 이 키워드 다 답을 해보셨습니까? 상호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점수가 꽤 높다면 여러분은 미래 사회 준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모셔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트랙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주식회사 모두연구소 김승일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HRD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김승일 대표님은 2015년 누구나 연구실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연구소인 모두의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모두의 연구소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300개 이상의 연구 모임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요, 인공지능 교육 기회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AI 혁신학교 아이페를 설립하셨습니다. 아이펠에는 강사가 없고요.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콘텐츠와 토론식 수업 문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국내에는 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에도 AI 교육의 기회를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일 대표님의 발표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모두연구소의 대표 김승일이고요.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모두연구소라는 열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두연구소라는 거는 AI 개발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연구 모임을 만들고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AI 교육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이제 AI 혁신학교 아이펠이라는 거를 처음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AI 혁신학교라는 게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AI 개발자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코딩 테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AI를 배우고 싶으면은 들어올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막 시험도 보고 1등, 2등, 3등 이렇게 경쟁을 하게 만드는데 여기에는 상대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잘할 수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강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혁신학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지금은 현재 5개의 캠퍼스가 개소가 되어 있고 올해 12월까지 하면 8개의 캠퍼스가 전국에 개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공지능 교육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나오는 그림이 사진이에요. 그냥 일반 사진이고 이거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좀 인공지능 너가 한번 그려볼 수 있겠어? 라고 해서 나온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정말로 화가가 그린 것 같죠. 이런 아티스틱 스타일이라는 어떤 인공지능이 예술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도를 했던 기술이 2015년 8월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프리즈마라는 회사에서는 카메라 필터 앱을 만들죠. 그게 2016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8월에 처음으로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상용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로 들어온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는 일반 말이고요. 그거를 얼룩말로 인공지능이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영상 변환,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약간 지글지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룩말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 기술이 2017년 4월에 사이클겐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나왔죠.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 상단에 이제 오리지널 영상이 있고요. 밑에가 이제 가짜 영상으로 수합된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밑에 영상이 진짜 오리지널 영상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말로 잘 변환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2017년 12월에 나왔어요. 처음에 말 영상을 얼룩말 영상으로 바꾼 게 2017년 4월에 나왔었는데 또 1년도 안 돼서 이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이게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나 이런 것까지 고민하게 만들 만큼
깜짝 놀라는 기술이 2017년 12월에 나온 거죠. 이만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네이버 웹툰에 나왔던 건데 자기가 셀프 카메라, 셀카를 찍으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웹툰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웹툰이고요. 이게 2018년 1월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웹툰의 그 스틸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까지도 바꿔줍니다. 지금 이 예를 보시면 이거는 틱톡이라는 이제 비디오 쉐어하는 플랫폼인데 SNS 플랫폼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코믹 필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상을 이제 인공지능이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까지 기술이 나왔고, 그래서 현재는 그럼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냐를 보면은 이제는 AI 아이돌 스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인데요. 여기 나오는 저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실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AI 아이돌이에요. 그리고 뭐 이 영상이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만에 100만 뷰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봤다면 이 그래프는 이제 아카이브라는 인공지능 논문들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보시면은 인공지능 관련 논문의 수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전 세계에 몇 명 없을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방대한 지식의 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의실에서 어떤 강사가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는 인공지능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제 HRD 교육 프로그램들이 온라인화 되고 있죠. 물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빠르게 온라인으로 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건 온라인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AI 교육에서. 왜냐하면은 그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뭐 영상이든 글이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고 그걸 배우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온라인 교육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AI 교육을 배우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이 AI 에듀케이션에 적당하지 않은지, 뭐가 부족한지를 이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공지능 기술은 좀 다른 어떤 배움의 영역보다 좀 어려워요.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하죠. 가령 AI 개발자를 맛이라도 보고 싶다. 내가 AI 개발자를 한번 할 수 있는지 테스트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리눅스라는 OS를 깔아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윈도우즈나 혹은 맥 OS 이런 것들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개발자들은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그럼 이제 리눅스라는 OS가 설치하기도 까다롭고요. 겨우겨우 설치를 했는데 그 안에다가 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들, 뭐 파이썬이나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뭐 넘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런 게 복잡해요. 그래서 혹시 실수로 내가 잘못 설치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처음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3일간은 그거 설치만 하다가 끝나고 거기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학습 자료, 저희도 이제 아이펠이라는 AI 혁신학교도 모든 컨텐츠들이 온라인에 다 올라가 있는데 온라인 교육 기반이지만
그 안에서 웹브라우저 안에서 그냥 바로 어떤 것도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도 혹은 강사가 없는 온라인 교육이라도 이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 될 것 같잖아요. 온라인 교육을 하면. 근데 사실은 자기 고립 학습이 돼요. 예, 혼자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가령 우리 뭐 어렸을 때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혼자 막 열심히 밤새 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자기 실력을 늘리고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자기 고립 학습만으로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 배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이 이 자기 고립 학습이 되지 않으려면은 주변의 동료들이랑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옆 사람 동료를 가르쳐주고 옆 친구는 다시 나를 가르쳐주고 이런 어떤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가 그러면은 누구랑 대화를 할 거냐, 누구랑 토론을 할 거냐, 누구를 가르쳐주고 누구한테 배울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인공지능 교육을 하려면은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인터랙션을 누군가는 오거나이즈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에서는 커뮤니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다 믹스해서 저희가 AI 혁신학교 아이펠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HRD는 일단 온라인 교육이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배우기 쉬운 컨텐츠와 교육 툴이 있어야 되고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가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아이펠이라는 AI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가 없고 코딩 테스트가 없고 그 상대평가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 만에 8개 캠퍼스가 전국에 개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 평균 수료율이 92.4%예요. 이게 학생들은 무료 교육이거든요. 무료 교육이고 6개월 동안 하루에 7시간씩 하는 풀타임 교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료율이 92.4%라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정말 얻는 게 있다라는 뜻이죠. 심지어 강사도 없는데.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취업을 연계하거나 같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기업이 이제 12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8개의 캠퍼스 중에서 하나의 캠퍼스, 서울에 있는 아이펠 강남 캠퍼스 같은 경우는 소카랑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 학생들은 기업들이 잘 안 뽑아준다고 하고 기업들은 뽑을 학생이 없다라고 하고 이 미스매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은 학생을 선발을 해서 뽑아도 채용을 해도 다시 재교육을 회사 내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카랑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어차피 그 내부에서 학생 그 신입사원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 있는 프로젝트와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관리 플랫폼과 컨텐츠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툴들이 있으니까 이 교육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이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졸업생들을 그냥 데려만 가도 되는 거죠. 다시 재교육을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이펠 강남 캠퍼스 같은 경우 소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는 이런 니즈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개의 캠퍼스는 중에서 소카와 하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과 이런 협력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쉐어 밸류 그로우 투게더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 모두의 연구소의 슬로건이에요. 예, 그래서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인공지능 교육 시대에 정말로 딱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의 지식을 옆 사람이랑 나누고 그 나눈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새로운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다시 나누고 그리고 이 인터랙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고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그 문화에 들어가야지만 이제는 훌륭한 AI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배워나가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한다면 아마 조금 더 좋은 AI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모두연구소 김승일이었습니다. 네, 김승일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AI 혁신학교 아이펠에서의 경험을 잘 나눠주셨고요. 지식을 서로 나누며 성장한다. AI 시대에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할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트랙의 세 분의 연사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또 응원 메시지, 의견 그리고 질문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마크 대표님도 지금 나와 계시네요. 헬로 카보 왕자님 역시나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토마크 대표님께 이 생각해볼 거리를 질문으로 제시해 주셔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님의 질문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자들이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토마크 대표님. 예, 질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스킬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요약해서 우선순위화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자로서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 첫 번째 스킬이라면 교육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육자로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청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청중에 대해서 이해를 되는데 이런 청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기술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이 개개인의 교육 대상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학습 스타일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은 교육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기술에 대한 숙련도, 사실 선생님들의 기술에 대한 숙련도, 교육자의 기술 숙련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공감 능력, 또 기술에 대한 능숙도 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청중을 이해하고, 즉 교육 대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솔루션을 청중에 맞게, 교육 대상자에 맞게 맞춤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기술을 활용해서 청중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크 대표님께서 이제 강연 중에서도 10가지의 퀘스천을 주셨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교육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마크 대표님께 또 이은숙님은 열정적인 강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강연이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승일 대표님께 HRD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연구들이 더 활발하게 수행되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랫폼 등이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훗훗훗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는 저희 포럼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참가자분들이 계세요.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김승일 대표님께 질문이 바로 보여서 윤수진님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자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안내자, 또 촉진자, 패실리테이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아이펠에서는 강사가 필요 없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강사가 없는 아이펠에서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어떻게 이끄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강사는 없지만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퍼실리테이터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면은 대충 한 1년 선배 정도쯤 되는 분들이고 먼저 한번 인공지능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처음 인공지능 배우는 사람들의 고충도 알고 이 중간에 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지식을 전수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서로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사회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강사의 역할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지식의 전달자에서 사회자 혹은 같이 배우는 사람. 이게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강사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이 배우는 사람. 그래서 그 토론에 사실 진짜로 참여를 합니다. 퍼실리테이터들도.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3일 동안 진행된 포럼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자, 도와주는 사람, 코칭이라는 표현도 쓰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지식을 생산할 수 있게, 창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걸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영 PM님, 네, thanks for the presentation, so interesting. 리아님께서 이런 응원의 메시지, 감사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질문, 자, 지인원, 네, 이종현 PM님께, 이종현 PM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실행된다면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순환 구조에서 인력 풀로 이어지는 공유물은 어떤 형식으로 교육 현장에 배포해 주실 계획일까요? 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방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예, 아마도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하자면은 네. 비대면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전통적인 오프라인 환경이었다라고 하면야 당연히 강의장에 다 모여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콘텐츠를 이제 강사님들이 다 일일이 설명하고 또 따라하게끔 하면서 지켜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올해부터는 저희도 그렇고 비대면 환경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환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강사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교육생 분들의 그 활동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해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느냐가 질문이었다라고 하면은 특정 플랫폼 명을 떠나가지고 비대면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종영 PM님께요. KT의 사내 AI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그 선별 과정과 자격, 경쟁률 이런 것들 여쭤보셨어요. 네. 선발 과정은 일반적입니다. 사내 공지가 뜨고 그 공지를 보신 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지원에 뭔가의 제한은 일체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연령이라든가 당연히 성별도 그렇고요. 현재의 소속이나 직무도 제한을 전혀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좀 보는 거는 본인의 의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히 개발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적어도 사내에서의 커리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대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 많이 오해를 좀 하세요. 당연히 이제 좀 코딩의 영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젊으신 분들이 더 캐치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의 시니어 분들은 조금 불리한 거 아니냐. 네.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크게 변수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 뭐 배움의 속도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 분리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장점, 뭐 회사에 대한 이해 또는 업에 대한 이해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표 때 소개해드린 그 50대 부장님의 그런 사례도 저희는 굉장히 소중한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이고 또 굉장히 세세한 질문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포럼 시작 전부터도 여러분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연사분과 또 연사 라인업과 제목만 보고 이렇게 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디지털화된 HRD 영역에서는 수동적인 학습자보다는 능동적인 학습자를 양산하고자 하며 또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변화하는 환경을 잘 따라가는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부스트업할 대응책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사전 질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Okay, thank you. 예, 그 질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동적인 학습자, 능동적인 학습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사람들이 능동적이기를 기대하고 능동적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실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밀접하게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실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보면 제가 뭐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의 흐름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상에서 배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라고 했을 때 간호사로서 수술실에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 수술에 대해서 간단한 퀴즈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퀴즈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좋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톰님 수술실에서 행운을 빌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해서 틀립니다. 틀리면 비디오가 뜹니다. 짧은 비디오가 떠서 기본적으로 이 수술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현미경은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지, 뭐 의료기기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여기서 뭐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제가 평가를 받았고 뭔가 배우는 것이죠. 일하는 와중에 일상생활에서 내재화시켜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배운 것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일 자체에 밀접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과의 관련성이 그만큼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배운 것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할 말은 많은데요. 답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달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적, 능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주 큰 의미는 없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열정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같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이종영 PM님 응원의 메시지, 시니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그 답변에 대한 이런 피드백이 왔습니다. 능동적, 수동적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회사에서는 저희 전 직원한테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선발형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시간을 본인이 만들어내면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능동적, 수동적이란 그런 뭐
구분이라든가 또는 그거를 못 쫓아오는 직원들을 따로 독려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적어도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회사가 충분히 교육의 기회 또는 교육의 컨텐츠는 제공하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이 수동적인 교육 방법보다는 능동적인 교육 방법이 훨씬 좋은 것이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교육자나 교육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좋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를 운영했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그걸 아느냐라고 봤을 때 학생들은 사실은 그걸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그냥 강사분이 가르쳐주는 게 훨씬 편하고 배우기도 쉬운데 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냐.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거의 멘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토론을 하라고 하는데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운영진들이 한 달 동안 굉장히 너무 그 문화를 심어주는데 능동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심어주는데 굉장히 포커싱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 이게 괜찮은 방식이구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료율이 92% 될 정도로 거기에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분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수동적으로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D3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연사님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D3 디지털 HRD Z세대 잠재력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D 트랙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의 모든 공개 일정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A, B, C, D 트랙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자, 이제 잠시 후에는 개도국 초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번 포럼의 이 마지막 순서 트랙 2가 진행이 됩니다. 트랙 2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는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3일 동안 세션별로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시간도 다른데 시차가 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내년에도 우리 에듀테크 전문가 그리고 정책과 학생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두 필요로 하고 만족해야 할 만한 주제 그리고 연사분들 모시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